111번 자살 사고를 가진 청소년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1번이죠. 자살과 타협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이상적 자아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요. 자살 사고를 가진 청소년 상담에 적절하지 않죠. 자살 사고를 가진 청소년을 상담할 때 이상적 자아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상적 목표를 높이는 시도는요. 청소년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옳지 않아서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경험을 지향하고 긍정적 경험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옳습니다. 3번 민감성 제거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민감성 제거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4번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결국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자살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 죽음에 대한 감상적 관념을 없애도록 도와야 한다. 맞습니다. 죽음을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자살 사고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에 대한 감상적 관념을 없애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답은 1번이죠. 자신과 타협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이상적 자아 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112번 나이트의 이혼 단계에서 부부가 서로의 문제를 더 이상 함께 대처할 수 없을 때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단계는 그렇죠. 2번 상실과 우울 단계입니다. 우선 부정 단계에는 결혼 문제를 부정하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하는 거고 3번 분노와 양가성 단계에는 서로에 대한 분노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단계고 4번 생활 스타일과 정체성의 재확립 단계는 이혼 후 새로운 생활 방식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거고 5번째 수용과 새로운 수준의 기능 성취 단계에는 이혼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거죠. 따라서 112번 라이트의 이혼 단계에서 부부가 서로의 문제를 더 이상 함께 대처할 수 없을 때 함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단계에는 그렇죠. 상실과 우울 단계입니다. 113번 자살위기 개입 단계에서 필요한 상담 지침으로 옳지 않는 것이 답부터 얘기하면 4번이죠. 서명 계약이 구두 계약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강제적이라도 서명 계약을 해야 한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자살위기 개입에서 계약, 즉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죠. 그런데 강제적인 서명 계약은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죠. 계약은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면보다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적인 서면 계약은요, 내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진정한 도움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4번 서면 계약이 구두 계약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강제적이라도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자살 위기 개입 단계에서 필요한 상담 지침으로 옳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살하려는 청소년이 표현하는 감정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번 치명성을 명확히 평가한다. 특히 계획의 구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번 몇 시간 내로 자살을 할 것이라고 암시하는 청소년들은 입원을 시켜야 하며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5번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및 사설상담기관을 비롯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이용해야 한다. 이 내용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4번 서면 계약이 구두 계약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강제적이라도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 이 설명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14번 학교폭력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물질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우선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 공격성과 상관이 있는 건 그렇죠. 세로토닌입니다. 그 다음 현실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물질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판단력이 떨어져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 도파민이죠.
그 다음 주의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고 각성 상태에 영향을 미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거. 그렇죠.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1번이네요. 괄호 안에 내용을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토닌은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 공격성과 상관이 있으며 도파민은 현실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물질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판단력이 떨어져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나며 노르에피네프린은 주의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고 각성 상태에 영향을 미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 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15번 파벨로우의 전화 자살 위기 개입의 단계로 오른 거진. 파벨로우는 그렇죠. 미국의 심리학자로 슈나이더먼과 함께 현대의 자살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그 슈나이더만과 리트만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였고 2차 대전 이후에 재향 군인들에게 향정신성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의 제공을 주장했습니다. 파벨로우의 전화 자살 위기 개입의 단계로는 제시된 내용으로 보면 처음에 디귿이죠. 관계 확립과 접촉의 유지 및 정보 수집입니다. 즉 관계 확립으로 첫 단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기억인 초점적 문제의 파악과 명료화입니다. 즉 문제 파악인 거죠. 그 다음 니은인 자살 잠재성의 사정입니다. 즉 자살 위험을 평가하는 거고 그 다음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의 사정인 리을입니다. 강점 평가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치료 계획의 설정과 자원의 동원인 미음입니다. 즉 치료 계획의 설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